근데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업무용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가 단 1원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사장님이 제네시스를 타고 거래처를 뭐 10,000번을 가도 세법 눈에서는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손길 세무회계 신인철 세무사입니다. 사장님들, 사업 딱 시작하시고 매출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매장 인테리어? 사무실? 솔직히 이 가슴 깊은 곳에서 나도 이제 사장인데 멋진 차 한 대 뽑아야지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게 은근 차가 거래처 갈 때도 필요하고 영업할 때도 필요하고 사업하다 보면은 차가 꼭 필요한 순간이 무조건 옵니다. 그런데 막상 차를 사려고 매장에 가거나 인터넷 뒤져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이거를 할부로 사야 되나, 리스를 해야 되나, 렌트를 해야 되나, 이 기름값, 보험료 다 부가세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100%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 복잡한 고민 아주 깔끔하게 교통정리 해드릴 테니까 딱 집중하세요. 세무사님, 근데 보통 리스나 렌트만 비용 처리가 되고 내 이름으로 사는 할부는 세금 혜택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리스, 렌탈, 할부 세 가지 다 비용 처리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리스는 매달 리스료 나가니까 리스 업체에서 계산서를 주기 때문에 비용 처리 가능하고, 렌트도 매달 렌트비 나가니까 세금 계산서를 매달 끊어줘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할부는 어떨까요? 이게 사업자 명의로 차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을 통해서 결국은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주머니에서 사업 때문에 돈을 썼다? 그럼 나라에서도 너 사업하느라 돈 썼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리스, 렌탈, 할부는 절세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낚이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할부로 취득한 차량의 감가상각비라는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올해 사업이 좀 잘 돼서 연말에 중간 결산을 한번 해보니까 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8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할부로 딱 샀단 말이죠. 야, 그러면 올해 8천만 원 정도 비용 썼으니까 세금 많이 쓰겠구나 하고 안심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신데, 세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깎이는 자산이라서 세법에서는 이걸 딱 5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8천만 원짜리 차를 하나 샀어요. 그럼 그해 12월까지는 딱 6개월 정도 사용을 하신 거죠. 그럼 올해 비용 처리되는 건 이 8천만 원을 5년으로 나눈 다음에 또 그거를 6개월치로 나눈, 즉 800만 원 정도밖에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법에서는 또 이 5년 동안 나눈 감가상각비 전액을 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법에서는 5년 동안 나눈 감가상각비를 1년에 딱 8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2억짜리 고급 세단을 하나 구입을 하셨어요. 2억짜리를 5년으로 나누면 매년 4천만 원씩 비용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 4천만 원 중에서 딱 800만 원만 비용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3,200만 원은 적립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 남은 3,200만 원은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매년 800만 원씩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게 구조가 짜여 있어요. 잠시만요, 세무사님. 2억짜리 차를 사도 올해 겨우 800만 원밖에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연말에 세금 좀 줄여보겠다고 갑자기 비싼 차 지르는 게 솔직히 그렇게 큰 절세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가 얼마짜리 자동차를 사던 간에 5년에 나눠서 감가상각비가 가능하고, 그리고 1년에 800만 원 한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세무사님, 아까 리스랑 렌탈이랑 할부랑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대체 뭘 보고 골라야 돼요? 세금적으로는 리스나 렌탈이나 할부나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럼 대표님들께서 세금이 아니라 통장 잔고, 그리고 자금 흐름, 그리고 보험료, 사용 목적 이런 거를 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은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선택을 하시냐면, 회사에서 직원들이 미팅이나 출장 갈 때 사용하는 차량은 렌탈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렌탈이 비교적 월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인데, 렌트를 하게 되면 취등록세, 자동차세,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보험료를 렌트사에서 다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사고가 나도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으니까 직원 차량은 렌탈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거죠. 대표님들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차량은 리스를 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에 하허호가 붙어버리거든요. 내가 나름 사업주인데 번호판에 하허호 달린 차를 끌 순 없지 하는 분들은 렌탈보다는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리스가 렌탈이랑 다르게 부가세가 따로 붙지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에서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자금에 좀 여유가 있으신 대표님들은 리스 렌탈 말고 그냥 할부로 구입하시는 편이에요. 이 할부가 이자율이 제일 낮기도 하고 대표님 명의로 번호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할부로 차를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들께서 저한테 리스 렌탈 할부 어떤 걸로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째, 사업자 통장에 이 차 가격의 10에서 20% 정도 목돈이 있다. 그러면 그냥 할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부가 다른 것보다 이자가 제일 싸기 때문에 목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할부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둘째, 만약 지금 당장 여유 자금이 10% 미만이다, 그리고 현금이 좀 필요하다 하시면은 리스나 렌탈을 고민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차 살 때 자금 굴리는 기준은 확실히 잡힌 것 같아요. 근데 비용 처리 말고 부가세 환급도 다 되는 건가요? 부가세 환급 사장님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세무사님, 저 이거 맨날 거래처 갈 때 쓰는 차인데 기름값 넣은 거 부가세 돌려받아야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업무용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가 단 1원도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놀러 갈 때 쓴 것도 아니고 일할 때 썼는데 왜 안 해줘? 하고 억울해 하실 분들 많은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제가 세법의 속사정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세법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에 걸리면 무조건 부가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 첫 번째, 영업용이 아닐 것. 두 번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일 것.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이라는 거는 기준이 완전 달라요. 노란색 번호판 타는 택시, 렌트카 회사차, 운전학원 차처럼 차 자체가 돈을 벌어다 오는 특수한 업종을 영업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도소매, IT 하시는 사장님들은 영업용이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타는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세단이나 SUV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사장님이 제네시스를 타고 거래처를 10,000번을 가도 세법 눈에서는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를 사야지 부가세 공제를 해줄까요? 딱 3가지 차량만 부가세 공제를 해줍니다.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예를 들면은 카니발 9인승, 그리고 팰리세이드 9인승, 이런 것들은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터나 봉고 같은 화물차.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이렇게 화물차 타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차들은 차량도 부가세 공제 가능하고 기름값들도 다 부가세 공제 가능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모닝이나 레이, 스파크처럼 1000cc 이하 경차 타시는 대표님들 많은데 이 경차들은 또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이 3가지 차량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만약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이 3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다, 그러면 차 살 때 낸 부가세 물론이고 매달 나가는 렌트비, 그리고 유류비, 이런 것들 부가세 공제 전부 안 됩니다. 자, 가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세무사님, 제 차는 경유인데 경유는 부가세 공제 가능하지 않나요? 아니면 LPG인데 LPG는 부가세 공제 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어림도 없습니다. 이게 기름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차량에 기름을 넣었는지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이 3가지 차량을 제외한 8인승 이하 차량에다가 경유를 넣든 휘발유를 넣든 LPG를 넣든 다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대한민국 대표님들의 또 국민카죠, 이 9인승 카니발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고 세금 깡패라고 불리는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 9인승 카니발은 차 살 때는 부가세 100% 돌려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름값 넣을 때마다 부가세 환급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 승용차 탈 때는 꿈도 못 꾸는 혜택이니까 내가 만약 직원들도 좀 태우고 짐도 실으면서 세금 혜택까지 보고 싶은 분들은 이 9인승 카니발이 훌륭한 선택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8인승 이하 자동차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될 뿐이지 소득세랑 법인세 때는 또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가끔 부가세랑 헷갈려서 9인승만 비용 처리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신데 8인승 이하 차량들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렌트비, 리스료 이런 것들 소득세랑 법인세에서는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비용 처리 부가세까지 보니까 큰 틀은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혹시 이거 말고 사장님들이 차 굴리면서 은근히 놓치기 쉬운 꿀팁이나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예전에는 비싼 차 타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까봐 좀 무서우셨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는 자동차 가격은 완전히 빠지게 됐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건강보험료 때문에 차 급을 낮출 필요가 없어진 거죠.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사업용으로 열심히 비용 처리하면서 타던 차를 나중에 중고로 팔 때 있잖아요. 이때 그냥 돈만 받고 차 파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부가세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해주셔야 돼요. 나라에서는 너가 이 차 탈 때 비용 처리 해줬지? 그럼 팔 때도 매출 잡아서 세금 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모르고 그냥 팔았다가 나중에 부가세, 가산세까지 무는 사장님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팔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셋째는 내가 만약 매출이 좀 잘 나오는 복식부기 의무자 아니면 혹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주셔야지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어요. 아까 8인승 이하 자동차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될 뿐이지 소득세랑 법인세 때 비용 처리는 가능하다 했잖아요. 대신 이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만약에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안 하셨다. 그러면 소득세랑 법인세에서도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보험을 한번 가입해 주세요. 자, 이 세 가지 내용은 워낙 중요하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단독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 빠르게 한번 요약 한번 해볼게요. 하나, 할부나 리스나 렌트 전부 다 비용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님들 통장 자금, 자금 흐름, 사용 목적, 보험료 이런 거 고려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 안 됩니다. 카니발이나 경차, 화물차만 부가세 공제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듣고 보니까 자동차 세금 별거 아니죠? 세금은 이렇게 원리를 알고 나면은 정말 쉽고 재밌어지는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 상황에는 어떤 조건이 제일 유리할까 헷갈리시거나 제대로 기장 관리를 받으면서 절세 타이밍 잡고 싶다 하시는 사장님들은 저희 손길세무에게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오픈 카톡 링크랑 사무실 전화번호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쉽게 배우는 세금의 신인철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